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을 먼저 알아보기에 앞서서 이번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제가 강남 선능역에 있는 더 모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들과 오프라인으로 얼굴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러 가는 전국 사방팔방 곳곳을 좀 갈 것 같은데, 첫 시작인 만큼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여해 주신다면은 저희 주챔쇼에 참여하고 계시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이 한 분 한 분 다 돌아가면서 또 이렇게 또 강연을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또 응원하는 겸, 그리고 얼굴도 볼 겸, 그리고 주식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볼 겸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 1시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전화 문의도 하셔도 좋고, 그리고 조금 일찍 와주시는 게 좋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전체 분위기는 밑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좋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2660포인트가 지금은 저점, 단기 저점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를 또 이렇게 무너뜨릴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저기서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2600포인트가 또 포인트 무너지면 안 되는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가 무너지느냐 또 버텨지느냐, 이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여기서 이미 꺾였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약간 꺾여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꺾이면은 사실 좋을 게 별로 없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꺾일 것까지 있니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꺾여 내려가는 것이 만약에 아니라 조금 버텨주기만 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상승이 나온다면 다시 한 번 더 이제 고점인 277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를 점치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5일이 내일이잖아요. 내일 쉬는 동안에 FOMC 결과가 나오고 미국장이 좀 흐트러진다면은 금요일 갑자기 충격적인 하락이 이렇게 쭉 밀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죠. 자, 어찌됐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역시나 연준인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의 입에서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0.5% 금리를 올린다는 건 아닙니다. 0.5% 올라가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고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야기 나온다고 해서 충격적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상 왜 올렸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올리고 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증시가 조금 이렇게 밀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5월 5일 좀 쉬시면서 뉴스를 좀 검색하시면서 연준 파월 의장의 입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아직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잡주들이라고 할 만한 기업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투비소프트부터 해서 코드네이처까지 4종목이 급등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것은 역시나 세린 BNG부터 해서 정말 많은 기업들, 다산 네트워크스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5G 관련주부터 해서 로봇, AI 이런 관련주, 그리고 철강 관련주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띕니다. 식음료 파트 테마는 역시나 단기적으로 이렇게 가벼운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고요. 조금 무거운 종목들은 바닥에서 자리를 잡는 정도로 타협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바닥 자리 잡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식음료 쪽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식음료 파트 중에서는 샘표 정말 강하게 올라왔다가 지금은 폭락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끝난 건 아닐 거예요. 계속해서 변동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샘표에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반등 나올 때 탈출한다라는 것을 목표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고려산업과 같은 이런 사료 이런 관련주들도 역시나 급등이 계속 나온다기보다는 흔든다라는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요즘은 이렇게 흔들리는 종목이 많다, 급등 나오면은 계속해서 보유해야지라는 그런 관점은 옳지 않습니다. 주챔쇼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 매도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매도가 어려운 이유는 내 욕심 때문인 거지, 사실 내가 뭘 몰라서라는 것에 자꾸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기 싫은 건데 모르니까 내가 지금 안 파는 게 나을 거야 라고 합리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그러지 마시고, 올라오는 종목이 있으면 그냥 깔끔하게 매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번 잡아보자 라는 전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에코플라스틱이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역시나 뭐 지금 자동차, 수소차, 부품 관련주가 될 텐데 요런 기업들이 지금 올라올 만큼의 매력 있는 기업인가라고 하면 그건 아닐 거예요. 근데 어쨌든 푸틴 이제 대통령이 원자재 수출을 금지한다라는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에코플라스틱이 반사익을 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너무나 터무니없는 분석인 거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않을까 하고 하는 그냥 넌지시 한번 던져보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이 기업도 영업이익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은 1조가 넘는데 영업이익은 150억밖에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역시나 납품을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기업들은 영업 마진율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의 또 가장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에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원자재를 다 사들여 와가지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간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하락세로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 상승 이런 단기적인 호재로 인해 가지고 뉴스로 인해 가지고 급등이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것을 역시나 목표로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일시적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FR텍이라고 하는 이 5G 관련 기업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결국은 뭐 5G 관련 이야기가 삼성전자로 인해 가지고 또 뜬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1조 원대 수주를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미국에 5G 장비를 납품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5G 관련 통신 이런 장비를 만드는 중계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좀 올라오게 되었는데 뭐 좋은 내용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이 하락했던 이 분위기를 한 번에 반전시킬 수 있을까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5G 관련 테마는 좀 하향 산업에 좀 실패한 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패한 산업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6G로 넘어가야 실제로 통신 산업들이 좀 활발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5G는 조금은 뭐 이제 실패한 산업이기 때문에 5G에 기대를 거는 것보다는 6G에 거는 게 맞다. 그러면 지금은 수주를 따냈다라는 것은 6G로 넘어가기 위해서 중계기를 달아놓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역시나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점점 매출이 증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는 말은 지금 여기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오늘 한 번에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끝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올라온 다음에 뺐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려갔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은 누구나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라서요. 결국 추가 상승이 나오려면 바닥을 먼저 잡아야 한다. 그래서 저는 통신 관련주를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을 지금 당장부터 올라갈 것 같으니까 너무 들뜨지 마시고 지금은 밑으로 또 내려와서 바닥을 잡는 어떤 브레이크 역할을 한번 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전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G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모아간다라는 개념으로 장기 투자를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시간적인 요소를 투입하지 않고 그냥 빨리 수익 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만으로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5G는 좀 긴 호흡을 갖고 멀리 보고 투자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코드네이처입니다. 코드네이처가 오늘 급등이 나와 있는데요. 얘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태양광, 풍력 이런 쪽으로 엮여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오늘 급등한 이유는 딱히 이렇다 할 만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많이 빠졌죠. 그냥 이렇게 막 흘러내려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기술적 반등이 나온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더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는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단기 반등에 그칠 것 같으니까 투자를 잘못했다, 나 이거 뭔지도 모르고 잘못 샀다 하시는 분들은 얼른 나올 수 있는 그런 탈출구로서 이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투비소프트가 급등이 나와 있습니다. 투비소프트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재택근무 이런 것들에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도 단기 급락 이후에 나오는 급등 같아요. 그래서 뭐 얘가 뭐 엄청나게 좋은 호재가 있는가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면 없어요. 뉴스가 이렇다 할 만한 뉴스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자 비율 90% 무상 감자 결정 때문에 급락이 나왔다가 제가 전에 이런 말 했던 것 같아요. 급락과 급등은 친구다. 급락과 급등은 친구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게 될 겁니다. 급락과 급등은 친구거든요. 같이 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급락이 나와서 급등이 나온 거고 급등이 나왔으니까 급락이 또 나오는, 그러니까 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재무가 그리고 회사가 좋아서 감자를 한 건 아니에요. 회사가 굉장히 힘들고 재무제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재무 개선 요소로 감자를 진행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지금 현재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 맞는데 앞으로도 안 좋을 것인가가 이제 우리 투자 포인트가 되잖아요. 지금 안 좋은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 앞으로 안 좋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투비소프트라는 회사가 좀 살아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험난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투자해서 같이 가겠다라고 하면 그 험난한 길을 같이 걸어가겠다라는 건데, 적당히 살아나는 걸 보고 약간 물이 좀 깨끗해지는 걸 보고 그때서야 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투비소프트는 좀 지켜보다가, 투자하실 거라면 한 1년, 2년 지켜보다가 회사가 정상화가 되어 가는지 그런 것들 좀 판단하고 투자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투자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올바른 선택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물려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들고 가는 게 유리하죠. 왜냐? 손절하기에는 아까운 종목이고 시간을 투자하면 되는데 손절을 하기에는 손실이 확정되어 버리는데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종목을 사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있거나 실력이 있으면 빨리 갈아타는 게 맞겠지만요. 그게 아니면 그냥 좀 힘들겠지만, 험난한 길을 가야겠지만, 어차피 힘든 거, 어차피 험난한 거, 이미 몸 베린 거 그냥 같이 한번 가볼 수밖에 없는, 이미 나는 오물로 몸이 뒤범벅이 된 거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기 반등이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살아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쉽진 않을 거다,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수가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렇다 할 만한 뚜렷한 종목들이 상승세, 상한가에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일종의 단순 테마주들만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역시나 강하게 움직이긴 좀 힘들다, 약간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다 선물 쪽에서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 내려가면서 내려갈 거다라고 베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매수가 약간 들어가고 있는 것은 역시나 저평가되어 있거나 조금 이런 하락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매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국 단기 차익을 위해서 매수하는 거지 장기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매수세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관점을 가져와야 되는 것은 금리 인상이고요. 역시 FOMC고요. 그리고 환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환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1,300원을 넘어서게 된다면 정말로 큰 리스크가 터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다. 여기서 꺾여 내려간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고요. 내일 휴일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